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의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세 번째 만남입니다. 저자인 사토 겐타로가 이번에 이야기하는 약은 모르핀입니다. 저자는 현대 인류가 사용하는 의약품 중 가장 오래 사용된 의약품을 모르핀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통증에 약합니다. 가벼운 두통이나 또 복통만 생겨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죠. 하물며 만성 통증이나 또 골절 같은 것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라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진통제만큼 인류가 절박하게 갈구해온 의약품도 없죠. 그런 절박한 요구와 노력의 결과로 인류가 손에 넣은 역사상 최강의 진통제가 바로 모르핀입니다. 제약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온갖 진통제가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에도 모르핀을 능가하는 진통제는 없죠. 모르핀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증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량의 모르핀을 투여하면 평소에 느끼던 우울감이나 슬픔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르핀 사용을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르핀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효과적인 진통제보다는 인생을 파괴하는 마약이죠. 또 역사 속에서도 모르핀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모르핀은 이게 덜 아문 양귀비 씨방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예 품종인 그 개 양귀비에서는 모르핀을 만들 수가 없고요. 양귀비 중에서도 그 파파베르 솜니페롬 그리고 세티게룸이라는 종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네요. 아편의 효과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략 5,000년 이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스위스의 신석기 시대 유물에서 양귀비 재배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는 양귀비를 가리켜서 기쁨의 식물이라고 이제 적혀 있다 그래요. 또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보면 슬픔을 잊게 해주는 약이 등장하는데 모르핀이죠. 양귀비죠. 이 약을 섞은 술을 마신 자는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도 한나절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러네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아편을 애용한 흔적이 있고요. 9세기 이후에 이제 이슬람이 과학과 의학의 또 수학의 중심으로 이제 떠올랐는데 유럽이 십자군 전쟁에서는 실패하지만 이슬람 문화가 유럽으로 유입하게 된 계기는 이제 마련을 하게 되죠. 그때 아편이 유럽으로 대거 들어오면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또 인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 아편의 효능을 널리 알린 계기는 16세기 연금술사이자 의학자였던 파라켈수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아편을 환약으로 개발해서 만병통치약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소위 이제 아편팅크가 이제 개발이 되죠. 아편팅크는 이제 포도주에 적정량의 아편을 녹인 제품이었는데요. 감기, 콜레라 같은 이제 감염병부터 뭐 생리불순 또 무슨 원인 불명의 통증에 이르기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처방이 되면서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사용이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편이 법적인 이제 금지 약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에 넣기가 이제 쉬웠습니다. 이 그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아편 환자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죠. 이제 19세기 초에 이제 순수한 몰핀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돼요. 1803년에 그 22살의 젊은 약제사였던 프리드리히 비렐름 제르튜르너라는 사람이 아편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유효 성분만 그 결정으로 추출하는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는 이 성분에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잠의 신인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는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을 붙이죠. 이것은 이제 근대 이제 약학과 또 유기화학의 이제 근간이 되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러네요. 19세기 중반에는 피하 주사기,
우리가 오늘 쓰는 주사기가 개발되어서 몰핀을 주사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와 동시에 중독 환자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게 되죠. 그 연장선상에서 그 미국 남북전쟁 동안 엄청난 수의 아편 중독자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남군 측에서만 1000만 정의 아편 알약과 200만 온스 이상의 아편 관련 약자가 팔려나갔다 하는 기록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저자인 사토 겐타로는 이제 화학자답게 이제 아편의 생화학적 구조와 또 역할에 대한 긴 설명을 합니다. 뭐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제 핵심을 간추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뇌에서 특정 분자가 결합해서 정보를 수용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걸 수용체라고 한다 그래요. 저자는 이 수용체를 열쇠구멍이라고 불러요. 모르핀은 이 열쇠구멍에 우연히 꼭 들어맞는 가짜 열쇠인 거예요. 가짜 열쇠가 있으면 진짜 열쇠도 있겠죠. 이 뇌 속의 수용체에 꼭 들어맞는 진짜 열쇠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네, 엔돌핀은 부상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방출돼서 그 고통을 완화해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엔돌핀이 안정감이나 또 만족감 같은 거를, 성취감 같은 걸,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이 모르핀이 엔돌핀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뇌 속의 수용체, 그러니까 즉 열쇠구멍과 결합해서 엔돌핀 같은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핀을 계속 투여하면 우리 몸은 현재 엔돌핀 양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생산을 중단한대요. 그러다가 모르핀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몸은 엔돌핀이 부족해져서 견디기 힘든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약의 금단 증상인 거죠. 이제 모르핀을 투여하면 금단 증상은 금방 사라지지만 엔돌핀 생산 능력은 더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양의 모르핀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르핀의 금단 증상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에 비유되곤 해요. 온몸이 막 나른해지고 불면증, 콧물, 오한, 극심한 두통과 복통, 구토감, 지옥과 같은 이런 끔찍한 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겁니다. 고작 원자 40개로 이루어진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이 모르핀이 인체에, 인체라고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 놀랍기만 한 거죠. 저자는 아편으로 인한 상처를 가장 크게 입은 한 나라를 예로 드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그 영국에 이제 동서양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영국에 차가 처음 도입되죠. 이게 17세기 초반 일인데요. 이 동양에서, 특별히 중국에서 들여온 차를 맛본 영국인들이 그 진귀한 음료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차에. 그래서 엄청난 양의 차가 소비되기 시작하죠. 영국에서는 차 재배가 되지를 않아요. 기후가 한랭하기 때문이죠. 중국으로부터의 차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영국의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영국은 이 천문학적 액수의 적자를 입게 되는데,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중국에 내다 팔아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그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청왕조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식량이나 음료, 의복, 공예품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중국에 내다 팔 것이 없는 거죠. 딱 하나 있었죠. 바로 아편인 거죠. 영국인들은 담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편에 불을 붙여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중국인에게 맞는 맞춤 제품을 생산해서 팔기 시작해요. 자국의 무역 적자를 벌충하기 위해서
신상품 마약을 개발해서 판매한 거예요. 예. 오래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청나라는 정부 고관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이제 포로가 되는 거죠. 이제 뒤늦게 이제 아편에 해악을 느낀 청나라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제 역부족인 거죠. 한번 이제 아편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은 열이면 열, 뭐 충성스러운 단골이 된다 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세워도 별다른 효과를 이제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막대한 국부가 영국으로 빠져나갔고 이 대책을 세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청나라 정부가 영국의 상인이 은밀하게 보유하고 있던 1,400톤 이상의 아편들을 모두 압사한 다음에 거기다 석탄과 소금물로 이걸 분해해서 처분해 버리는 아주 초강경 이제 조치를 취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국이 이제 아주 강경책으로 전환하죠. 군대를 투입해 가지고 전투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이제 바로 이 전쟁이 악명 높은 이제 아편 전쟁이죠. 아편 전쟁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나라는 뭐 현대식 무기를 앞세운 영국군에게 이제 무기력하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이어서 벌어진 영국과 스페인인가요? 포르투갈인가요?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제2차 아편 전쟁에서까지 패하면서 어떻게 돼요? 홍콩을 이제 할양하죠. 그리고 거액의 전쟁 배상금까지 이제 물어야 됐죠. 홍콩은 1977년에 와서야 중국에 이제 반환되잖아요. 이 아편 전쟁은 아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해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세계 최강으로 여겨지던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 완전히 항복한 이 사건은 일본에도 커다란 이제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아마 사토 겐타로 씨가 일본 분이라 아마 일본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 사건 아편 전쟁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또 위기감을 느끼죠. 또 그래서 서양을 이 제압할 만한 실력과 힘을 갖추지 못하면 종국에는 청나라와 마찬가지 운명을 겪게 될 거다 하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메이지 정부의 이런 그 부국 강병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훗날 우리나라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저자는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모르핀이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아니 모르핀의 원자 하나만이라도 그 구조가 달랐다면 아시아의 역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사는 지금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하고 저자는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모르핀은 통증을 잊게 하는 그 양리작용 면에서 대단히 그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양리작용 못지않게 강력한 이제 중독성을 지녀요. 의학자들은 모르핀의 강력한 중독성을 없애고 이런 진통작용만 남길 수는 없는지를 고민하면서 연구를 거듭하다가 1874년에 영국의 화학자인 라이트가 모르핀의 아세틸기라는 원자단을 결합한 물질을 개발해요. 그러나 이제 이 연구는 20년 가까이 묻혀 있다가 1898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빛을 보게 돼요. 독일의 제약 기업인 바이에리 또 이 라이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출시하게 되죠. 바이엘은 이 신약이 진통 효과는 강력하고 중독성은 없다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요. 이 신약은 오히려 모르핀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신약이 바로 헤로인이죠. 이 헤로인이라는 이름은 이 약을 먹으면 영웅적인 기분이 된다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라 그래요. 모르핀은 지금도 말기 암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완화해주는 그 효과적인 진통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중에는 이제 금단 증상을 우려해서 사용을 꺼리는 분들도 이제 적지 않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통증을 덜어준다는 본래의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하는 한 중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럽니다.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는 상태에서는
모르핀을 투여해도 이 통증을 좀 완화해 줄 뿐이지 쾌락을 느끼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네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갈구해 온 인류 역사마저 크게 뒤흔들어 놓았던 특수화합물인 모르핀. 아마 이 약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특별한 존재로서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모르핀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